제가 항상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강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안다. 근데 내가 가진 강점이 천재적 재능이 아닌데 뭐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딱 표본을 보여주시네요. 천재적 재능이 아니어도 사실 경제 쪽에서는 엄청난 학벌이 있으시다거나 뭐 천재적 재능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걸로 이걸 어떻게 비틀고 브랜딩하느냐에 따라서 천재들보다 훨씬 더 구독자가 많은 그런 유튜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영향력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나를 분석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거 두 가지가 좀 이제 병행이 되면 그 안에서 뭔가 교집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영역이 있을 거다. 그런 어떤 생각은 다양한 이제 케이스들을 이제 2-3년간 강의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전문가인데 왜 안 됐고,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데 왜 됐을까? 저렴한 정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문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독자가 몇만 정도 되시나요? 지금은 한 49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3 때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영상 쪽 일을 하긴 할 건데 다른 쪽 영상 파트들은 다 돈이 많이 들었어. 근데 시나리오는 사실은 그냥 뭐 쓰면 되는 거잖아요. 종이만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노트북 컴퓨터 그렇게까지 엄청 비싼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한 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거는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시나리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때 단편 영화를 몇 편 만들었죠. 허접한 캠코더를 중고로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완전 재미없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를, 왜냐면 제가 이제 학교 방송반이었기 때문에 고1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실패를 맛보고 고2, 고3 때도 계속 이제 찍었죠. 어려움은 없었던 게 그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했잖아요, 중학교 때. 그럼 고등학교 때 이제 진학할 때 학비가 100% 무료인 학교가 있었어요. 그 기숙사비랑 이제 바깥까지. 구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국립구미 전자고등학교라고 지금 바뀌었어요. 구미 마이스터고로 바뀌었을 텐데 거기가 이제 학비가 100% 무료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적성에 전혀 안 맞아요. 3년 내내 그렇게 적성 안 맞는 거 하다가 방송반 활동 할 때만 어떻게 보면 영상을 했던 거고, 나머지 시간에는 결국엔 적성 안 맞는 거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예대에 진학했는데 이제 그 예대에서 영상 시나리오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거를 주구장창 그 과목들만 있는 거잖아요. 저는 대학 생활이 이제 그 남들 눈에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겠으나 전 노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여가 시간에 쪼개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단편 영화 만들고 이랬던 건데 대학 시절에는 메인 수업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는 거였죠, 이건. 그러니까 사람이 강점 영역에서 뭔가를 할 때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엄청난 노력이지만, 그죠? 정작 나는 별로 애쓰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논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럼 확실히 그 영역이 강점 영역이 맞았네요. 그런 거를 소비하는 건 일단 소비자로서 좋아했던 거고, 생산자로서 정말 이제 그게 강점이나 재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였으나 어쨌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고, 크게 지치지 않고. 미적 감각 있잖아요. 미술적 영역, 디자인적 영역, 그런 거는 거의 제로 배어 있었던 거죠. 완전히 그냥 바보였던 거죠, 바보. 그런 거에 절망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또 졸업을 하자마자 군대를 갔죠. 아, 그래요? 예, 중간에 학교 중에 갔다 오면 그 집값이 그때 이제 뭐 어쨌든 전월세를 살았지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보증금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학비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갔다 왔는데 후배들이 엄청 잘해. 그래서 선별장학금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판단해가지고 일단은 다 보내고 하자라고 해서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군대로 갔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돈을 어떻게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돈을 불릴지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는데 일단 있는 돈 내에서 어떻게든 일단 굴러가긴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은 많이 했던 거죠.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굴러가게 해야 될지. 그렇죠. 다음 학기 어떻게 또 이제 마련하며 어떻게 갈지 그런 거죠. 그러면 그때 했던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채널에 또 잘 묻어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기초는 있는 거죠. 기초는 아주 그냥 돈에 대해서 허투루 안 쓰고 어떻게 이제 이걸로 다음을 넥스트를 고민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대 갔다 와서 제 통장에 보니까 군대 월급으로 받은 것들, 그 다음에 거기 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보니까 1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새 휴대폰 사고 나니까 한 20몇만 원 남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건 숙식까지 제공되는 데 가야 된다. 이거는 숙식이 제공되는 영상 회사 일단 받아주는데 일단 아무 때나 가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그냥 조연출 역할 하면서 대본이나 이런 것까지 다 쓰는 그런 이제 잡다한 역할을 한 거죠. 그 처우나 이런 게 너무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첫 실수령이 한 8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가지고 그 인턴 기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는 뭔가 답이 안 나온다.
좀 더 시장이 크고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파트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뮤직비디오 회사로 옮기게 되죠. 거기서 찍은 뮤직비디오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2012년에 나온 웬만한 아이돌 뮤직비디오에는 많이 참여했죠. 거의.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 아이돌들이 그룹 활동을 안 하지만 시크릿, 뭐 B2B, 그리고 FX,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그 당시에 좀 주류 아이돌들 그런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1년에 100편 정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집에 못 갔죠. 가더라도 잠만 자고 나오거나.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이제 답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왜냐하면 그 생활 물가가 오르는 수준이나 집값이나 이런 게 나중에 된다고 가격 떨어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압도적으로 뭔가 이게 현금 흐름과 수익을 늘리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러려면 직장의 연봉 상승률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 나가서 뭔가를 내일을 해야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젊은 날에. 왜냐면 젊은 날에는 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작은 사이즈로 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업이 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 개인들한테 작은 어떤 사이즈의 영상을 만들어주고 뭐 부수입을 얻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나가서도 월급 이상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이제 그냥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2016년 이제 1월에 사업자 내고 나온 거죠. 광화문 사거리에 24시간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노트북 하나 들고 와가지고 계속 이제 PT 짜는 거죠. 제안서 짜가지고 열심히 완성한 다음에 그 제안서를 이제 100군데 보내는 거죠. 그 작업을 이제 그 일이 메이드 될 때까지 계속 한 거죠. 그 옛날에 그 일론 머스크가 소세지 먹으면서 버틴 것처럼 김밥 먹으면서 그렇게, 왜냐면 내가 생활비를 일단은 언제까지 이 제안이 지속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아끼겠다 해가지고 김밥 먹으면서 제안서를 계속 보낸 거죠. 그렇게 100군데 보내면 한두 군데에서 연락이 와요. 일단은 이제 그 인디 밴드 중에서도 이제 그 기획사나 레이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디 레이블들한테 100군데 돌린 거죠. 처음에는 인디 레이블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주 작은 그 기관들 이런 데다가 이제 돌린 거죠. 사이즈가 작은. 그래서 엄청 이제 영상의 어떤 제작비 자체가 일단 적다 보니까 큰 회사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일 쪽으로 일단 뚫은 거죠. 100군데 돌리다 보면 한두 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거고, 그 한두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저 인건비도 못 걸칠 정도로, 제가 아껴 써야지 인건비 건질 정도로 해가지고 작은 일들 땄죠. 뭐 50만 원짜리 일, 100만 원짜리 일, 이런 식으로 일단 작은 일부터 딴 거죠. 그러면서 일단 수행해서 결과물을 하면 포트폴리오가 쌓이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워라밸도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에 벌이도 좀 좋아. 그러면은 그렇게 퇴사할 생각을 안 했겠네요. 절대 안 했겠죠. 그렇죠? 전혀 안 했을 거예요. 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놓기가 너무 아까워서. 근데 지금의 항공값이 뭔가 이제 불편한 느낌이 드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100% 최선의 삶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고, 제가 예전에 뭐 머니체인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당신이 만약에 지금 삶에 불만이 있다는 거는 당신에게 맞는 100%의 삶을 못 찾은 거다. 그래서 당신에게 맞는 삶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도전하다 보면 그 최적화된 어떤 삶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저도 이제 그 과정이었던 거죠. 분명히 이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보다 더 나은 어떤 무언가의 삶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던 거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수행해서 이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일단은 클라이언트가 끊기면 결국에는 수입이 안 들어온다라는 어떤 이제 그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없더라도 현금 흐름이 마련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경영용 채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뮤직비디오를 리뷰해주고 이런 유형의 채널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던 거를 기획을 역으로 이제 분해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의 해석이고 리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채널을 본업을 하면서 밤에 집에 가가지고 잠 쪼개서 이제 계속 했던 거죠. 부업처럼. 부업처럼 했던 거죠 그때도. 그것도 이제 예전에는 10만 원 넘었던 채널이었죠. 그렇죠.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또 유튜브 책도 쓰시게 되셨고. 그렇죠. 유튜브 책도 쓰게 되고 그 유튜브 강의도, 제가 이제 강의도 원래 안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자리가 조금 잡히니까, 부업으로 자리가 잡히니까 그런 이제 관련된 또 이제 그냥 그 강의 달라 이런 요청도 오고 책을 써달라 요청도 와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부업 파이프라인도 늘어날 수 있는 거구나를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계속 강점 외길로 고등학교 방송반,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취업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을 거치고 퇴사를 하고서 내 일을 하면서 또 영상과 관련된 유튜브를 또 부업으로 하면서 그게 또 10만 정도 되니까 또 다양한 곳에서 강의 기회라든지 출강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겼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30대 이제 초중반이 넘어가고 있었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점점 이 주제에 대한 열정이 없어질 것 같다. 더 이상 이제 뭔가 파이팅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파이팅이 나지 않는데 계속 하는 거는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열정을 내고 파이팅을 낼 수 있는 그 분야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 당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구매 대행으로 쇼핑몰 같은 것도 부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본업을 하면서 네, 부업을 진짜 많이 하셨네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뭐 연봉이 1, 2억 되는 이제 전문직으로 시작했어. 이러면 사실은 부업을 할 이유가 없죠. 예, 왜냐면 본업만 열심히 해서 커리어만 쌓아 올라가도 충분히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작은 월급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냥 위축돼 있고 그런 분들한테 그 월급이 적더라도 이제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리면 전문직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보다 이제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비슷한 정도를 벌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는데 좀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약용 채널을 이제 그 기획하게 된 거죠. 그 집에서 샤워하다가. 그렇게 이제 그 채널이 탄생하게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는 이제 본업을 이렇게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제 부업으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걸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그냥 알려주자.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생한 거죠. 그러면 내가 영상에 대한 강점도 갖고 있었고 뭔가 절약에 대한 내 마인드셋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업을 해보면서 키운 강점들을 잘 조합해서 그게 이제 절약왕 정약용 채널이 된 거네요. 정약용 채널이 되게 특이한 게 막 갓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염도 붙이고 나오고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하시기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개그맨 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좀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을 시도하면서 좀 약간 획기적인 기획으로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떡상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경제나 재테크 이쪽 분야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경제나 재테크 기반의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를 주장할 만한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본업과 부업 사이에서 현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현금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거에 강점이 있다고 본 거죠. 그렇죠. 해봤고. 네. 네. 근데 그거를 저는 경제재테크 채널을 쭉 다 보니까 이분들은 백그라운드가 이미 은행 지점장 출신 아니면 뭐 대학 교수 출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점잖은 분들이 왔단 말이에요. 채널을 만약에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점잖은 캐릭터로는 어차피 저분들이 더 이제 그 깊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부업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재밌고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방점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장 안 하고 나왔잖아요. 그쵸. 이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네. 재미가 없다. 그래서 뭔가 재미를 붙이려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일단 나는 본업이랑 부업 사이에서 부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실용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how to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했을 때 실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실용적인 걸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실용주의의 대표주자 실학의 아버지 네. 정약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정약용 선생님의 캐릭터를 빌려와서 실용적인 얘기하자. 네. 이론을 얘기하지 말고 실용적인 얘기를 하자 해서 정약용 캐릭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 분장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수염이나 이런 것도 정말 제대로 된 분장을 하려면 비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염도 이제 웅이 아버지, 그 개그 프로에서 하는 웅이 아버지 저렴한 이제 파티용 분장. 그다음에 이제 눈썹도 둘 다 검은색으로 하거나 둘 다 흰색으로 하면 이제 너무 뻔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밸런스를 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여기에 또 한복 입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약간 좀 이제 언밸런스를 주자 해서 이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다음에 그런 분장을 해서 약간 언밸런스 주어서 캐릭터에서 나중에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연찮게 썸네일과 영상을 봤지만 한 번 봤을 때 그냥 딱 캐릭터가 다 각인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 채널은 정말 이제 감사하게도 10만까지 너무 빨리 걸렸죠. 영상 한 20개 올리기 전에 한 20개 정도 올렸을 때 이미 10만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한 세 번째 영상인가 네 번째 영상 올렸을 때 그 영상이 뭔가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그 유입이 많이 되더니 그때는 빨리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강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안다. 근데 내가 가진 강점이 천재적 재능이 아닌데 뭐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딱 표본을 보여주시네요. 천재적 재능이 아니어도 사실 경제 쪽에서는 엄청난 학벌이 있으시다거나 뭐 천재적 재능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걸로 이걸 어떻게 비틀고 브랜딩하느냐에 따라서 천재들보다 훨씬 더 구독자가 많은 그런 유튜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영향력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분석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거 두 가지가 좀 이제 병행이 되면 그 안에서 뭔가 교집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영역이 있을 거다. 그런 어떤 생각은 다양한 이제 케이스들을 이제 2, 3년간 강의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전문가인데 왜 안 됐고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데 왜 됐을까? 이거를 많이 이제 분석하면서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나의 강점은 뭐지? 어떻게 찾고 개발해야 하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나의 강점을 찾고 개발하는데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7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수십 번도 넘게 버전업한 강점 코칭 프로그램을 와디즈를 통해 펀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오프라인 코칭을 해왔는데요.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같이 해보면 좋을 코칭 세션을 다 못 넣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점 코칭 프로그램을 VOD로 만들면서 오프라인 코칭에는 담을 수 없었던 모든 내용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코칭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게임이었습니다.